2022년 1월 19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우리 경매 라방 제50강입니다. 생생경매 86쪽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첫 번째, 공유 부동산을 같이 파는 거야. 그지? 공유 부동산을 같이 매각하는데, 잠깐만 화면을 좀 조정할게요. 화면을 잠깐만요. 그럼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공유 부동산을 이제 같이 파는 거,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제가 지난 48강과 49강에서는 경매 취하 동의서 또는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내 지분을 상대방한테 되파는 거, 아니면 또 내 지분을 낙찰받아서 상대방의 지분을 내가 되사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50강에서는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요, 둘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싸움하지 말고, 그냥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매물로 내놔가지고 그냥 팔자. 이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보니까 이제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공유물 분할 경매니까 형식적 경매여가지고 여기 이제 3단계로 접어듭니다. 접어드는데,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인다. 형식적 경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오늘도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그 전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 진행하였던 지분 경매 특강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2기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전에 방송했던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와, 그거 대단합디다 봐가지고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은데, 그거 옛날에 저 카페에서 30만원씩 받고, 오픈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제가 2편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어쨌든 공유물 분할 정규 소송에 의해서 공유 부동산을 전부를 경매를 붙인다. 이게 형식적 경매다. 근데 이게 형식적 경매에 신청하는 것만이 완전히 법원 지분 경매 어떤 큰 대세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사례는요, 제가 이번에는 말씀 안 드릴게요. 2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분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낙찰자 이분이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지? 한 3천만원 됐다, 진짜 이거죠. 이 상태에서 타지분권자하고 협상하니까 협상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협상을 하는 것도 봐가지고 상대방에 만나서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르잖아, 만나도.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 플랜을 쫙 깔아놓고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간을 보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공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타지분권자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 매수 신고를 안 해버렸어, 타지분권자가. 그럼 그거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몰라서 안 했다. 또 하나는 먹어가지고. 아유, 머리 아파. 이판사판이야.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든지 제발 좀 받아가라. 이런 측면이라면요,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상대방에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타지분권자한테 지분, 당신 지분 나한테 파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또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타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거든요.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매각기일 당일날, 매각기일 전에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 안 하고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분이 경매된다 했을 적에 보면은 누가 입찰 들어왔다 했을 적에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자면 2022 타경 1, 2, 3, 4, 5호 경매 사건 관련해서 누가 어디 사는 누가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을 신고했는데 타지분권자 나오셨나요? 그러면 예. 이게 간단해요. 그러면 집행관이 또 물어봅니다. 우선 매수 신청할게요?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매수 신청한다. 그럼 알았어. 그 날짜 그 지분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 금액 아니십니까? 최저 매각 금액의 얼마? 10%, 10%에 해당되는 입찰 보전 금액을 법원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가져오신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요거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공유자가 분명히 우선 매수 신고를 했는데, 이게 우선 매수 신고한 방법이 잘못됐어. 어떤 거냐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1차 매각기일이에요. 근데 지분이 경매 넘었어요. 지분이 경매 넘으니까, 타지분권자가 성질이 급해요. 우와, 남편이 사업하다가 이게 부도가 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화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성질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하더라. 1차 매각길 이전에 공유자 이때 우선 매수 신청서입니다. 서류인데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2차 기일이 또 잡혔단 말이야. 1차 유찰돼 버렸어. 근데 2차 기일이 잡혔어요. 이때는 우리가 길을 쓰고 들어가 낙찰 받아야 됩니다. 길을 쓰고. 왜?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낙찰 받게 되면 아니 타주분권자가 이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지 않느냐. 하였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은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요 당 1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1차 매각기일 날이잖아요. 이때 타주분권자는 죽어나서는 이때 본인이 그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하면 유찰되죠. 그죠? 그때는 2차 매각기일부터는 이 사람한테 우선 매수 신청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1차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왜 했을까? 타지분권자 마음이 급한 거예요. 누구한테 뺏기기 싫은 거예요. 여기저기 들여다 보니까 실제 보면은 그 사건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이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뭐 법무법인에다가 이거 사건을 경매 사건인데 그걸 의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봐가지고 이 법무법인에서 말이죠. 그분들은 경매를 잘 아실겠냐 말이지. 1차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1차 유찰되고 써놔서 2차 매각기일 잡혔다. 이때 이 사람들 우선 매수 권리 행사 못해요. 그럼 이거 엉뚱한 사람 낙찰 받아가지고 요 상대방한테 대파는 거죠. 파는데 얼마 봐가지고 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1차 최저 가격이 1억이다. 근데 2차 기일날 해가지고 그냥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거죠.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대파는 거죠. 얼마에 봐가지고 1억 한 2천만 원 불러버리는 거지 뭐. 그죠? 1억 2천만 원 불러가지고 어차피 이게 협상하는 거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에이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지 마십시오. 법원 경매 원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뭐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배가 부른 거야. 배 부르신 분들은 이런 골치 아픈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보시면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1억 2천만 원 불러가지고 1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협상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되팔아버린다면. 그러니까 이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보면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딱 봐가지고 우리는 훅 치고 들어가서 그냥 낙찰을 받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 이제 세 번째가 보니까 타지분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대요. 이거 어쨌든 봐가지고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요. 여기 1번까지는 어떻게 여기 2단계로 치면 이게 제 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2번과 요거 3단계, 요 3번 요것도 3단계입니다. 이게 왜냐면 지분을 낙찰 받았다 했을 적에는요.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간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 지분 물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 지분 요거 낙찰 받는 목적이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을 목적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내 지분 낙찰 받아가 타지분권자한테 지분 팔 거야.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하다 안 되면 어차피 2번 같은 경우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죠. 그죠? 이게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이고 3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여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손배 소송에 의해서 지분을 요거는 이제 3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붙이는데 요 3번 같은 경우는 타지분이죠. 타지분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우선 매수권 행사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타지분을 경매 신청하면서 나는 또 내가 지분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죠. 이름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귀속을 시킴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48강, 49강, 50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아니십니까? 이거 말고는 글쎄 뭐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러면 이제 공유부동산을 같이 판 사례입니다. 이게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한테 펼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또 너무 또 지저분하게 해놨네요. 이거 좀 지워버릴게요. 네, 지우고 또 지우고 화면을 정리를 안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고요. 또 로그인하고 지금 현재 스피드옥션 같은 경우는 로그인 하고 나서 한 20-30분 놔두면 자동적으로 로그아웃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8 타경에 17,951호 화면을 조금 조정할게요. 저 얼굴입니다. 얼큰이니까 얼큰이를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조정하고요. 이거 하려고 하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머리 아파요. 하니까 이제 채팅창 잠깐 볼까요? 채팅창 보니까 오늘 누가 들어오셨나 보니까 박광용님,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최선영님 들어오셨네요. 에리카님, 윤태상님은 충북 진천에 계시는 모양이네요. 반갑습니다. 라준이씨님 들으실까요? 홍대희님,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 오십시오. 어차피 오늘 또 뉴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경매가 보니까 마이너스 20% 조금 그런 뉴스도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조금 나름대로 투자를 하는데 몸을 사리면서 이때는 뭐 하는 시기다 가지고 내공을 다지는 시기다. 그죠? 내공을 다지는 시기인데 저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바닥에서 한 30년 정도 뒹굴었어요. 봐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는 경매 동영상 강좌라든지 많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여기 저희 채널이죠.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경매 방송 이것만 차근차근 들으시면요. 여러분들도 시중에 이런 경매 학원에 보면 연회원회가 300만 원, 500만 원 그런 거 있잖아요. 부가세 포함하면 550만 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강좌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제 강좌 영상물도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되실 것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랍니까? 밥을 달랍니까? 떡을 달랍니까? 술을 사달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조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참에, 법원 경매 시장도 보니까 좀 주춤주춤한다 그러면. 근데 현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셔야 돼요. 나는 가진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어. 그럼 지금 경매하시라니까요. 대출 안 뽑고 그냥 나는 은행에 말이지 한 몇백억 있다. 그러면 경매 막 한마디로 싹쓸이 하는 거죠. 싹쓸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 그러면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내공을 다지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3월 달에, 2022년이 3월 달에, 3월 9일 날인가요? 대통령이 또 누가 되는 거, 여기에 따라 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경매인들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또 누구신가요? 알까기 대왕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대찬인생님 들으셨고요. 에리카님 아까 말씀드렸죠. 주여사님,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네, 주여사님. 주여사님 결석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 네, 떡갈비님 들으셨네요. 백만선님 들으셨고요. 박영수님도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나사랑님 들으셨네요. 황수님, 아이고, 황수님 어차피 힘내세요. 예, 힘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시고 또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정종민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신가요? 꾸꾹. 닉네임, 발음 좀 그러네. 꾸꾹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예생 채팅창을 안 보고요. 요 영상물을 잠깐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걸 보고 제가 등기부등본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 여기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2분의 1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1억 1,750만 원에, 90%의 소송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걸 같이 팔았어요. 예. 1,604호인데, 예. 일단 지분을 낙찰 받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받고 나서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면서 가지고 내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럼 일단 성공한 지분 투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내가 낙찰받은 게 불리한 지위인지 아니면 유리한 지위인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무조건 들어가서 낙찰받고 나서 그냥 나중에 보니까 절대로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낙찰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될 것인가 조치하는 방법이 6가지죠. 6가지거든. 첫 번째 뭡니까? 경매 취하동에서. 두 번째 뭐예요? 지분 낙찰받은 거 지분 파는 거. 세 번째 뭡니까? 상대방 지분을 내가 대사하는 거. 네 번째가 뭡니까?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같이 파는 거. 다섯 번째 뭡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빡 경매 신청하는 거. 이게 형식적 경매잖아요. 그죠? 또 여섯 번째 뭡니까?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손배 소송에 의한 판결만 가지고 타지분을 강제 경매 집어넣으면서 나는 뭐다? 공유자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이렇듯이 6가지 어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접근 방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라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2번을 택했네. 그럼 알았어. 지분 팔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리신 상태에서 지분 물건뿐만 아니고 일반 법원 경매 물건 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낙찰 받는 것만에 대해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화면을 돌아오시니까 1억 1,750만 원에 90% 선에서 낙찰 받았는데요. 여기 전체 팔았어요. 얼마 팔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부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3억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1억 1,750만 원에 3억이면 뭐 2분의 1이니까 1억 5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세금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고 단순하게 하면 약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약 한 3천만 원 좀 더 되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좀 더. 그래서 이게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소재하는 아파트고 914동 1604호입니다. 이거 등기부등본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오늘 라방 일시가 2022년 1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수요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같이 매각한 사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2018 타경에 17,951호 사건이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여기가 일단 보시지요.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2분의 1씩 지분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매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모 씨 지분이 경매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모 씨라는 분이 2분의 1 지분을 강제 경매라는 매각으로 2019년 4월 15일입니다. 2019년 4월 15일 날 등기를 했잖아요. 낙찰 받아가지고. 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밑에 있네요. 보니까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에 같이 팔았잖아요. 전원입니다. 전원 지분이니까 언제 2019년도 4월 달에 등기해가지고 2020년 4월 달에 한 1년 정도 됐죠. 1년 정도 됐는데 이게 얼마에 팔았지? 3억에 팔았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거래 금액, 거래 가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나와 있고. 근데 이분이 얼마에 낙찰 받았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1,75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경비 다 들어가고 해서 1억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근데 1억 3억에 하니까 2분의 1이니까 1억 5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1억 2,500 대비해서 1억 5천 같은 건 어쨌든 남는 장사잖아요. 1년 만에 어쨌든 바깥 한 2천여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 이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전 대단히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 사례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중앙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16 타경에 14,431호 이 사례는 제가 또 경매정보지에 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타경이고요. 2016 타경에 14,431호. 이거는 보니까 뭐 한 1억 원 이상 차이가 났어요. 수익을 올려버렸어요. 물론 이제 강남구 도곡동이잖아요. 그죠? 강남구 도곡동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것도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봐가지고 도곡동 도곡 레스토 아파트 뭐 601호 나와 있는데 1차 매각길이잖아요. 1차 계속 변경됐잖아요. 변경됐다가 1차 매각길로 낙찰된 거야.
1차 기일날 보니까 막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6명이 들어왔는데, 우와, 2분의 1 지분인데 막 112% 써버린 게 이 지분이잖아요. 2분의 1 지분. 예. 2등이 보니까 7억 2,100, 와, 1차 감정가 6억 6천만 원대 비해서 왜 이렇게 높겠습니까?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있는데 우리가 신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격 시점 대비해가지고 보니까 현재 내가 입찰하는 시점 하니까 시차가 많이 있다 보면은 그만큼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상승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매매 금액을 대비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단지, 그래. 너네들이 6억 6천만 원을 평가했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아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꽂혀가지고, 6억 6천이니까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다음 길날 들어가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초짜, 왕초짜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지분이 7억 888만 원에 낙찰됐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전체 파는 게 얼마 팔았어요? 17억에 매가요. 17억에. 17억에 2분의 1 같으면 얼마입니까? 17억에 2분의 1 같으면 얼마죠? 8억 5천만 원에 8억 5천만 원. 어쨌든 태머시라는 분, 이분 수중에는 8억 5천만 원에 형천자리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7억 3,880이잖아요. 그래서 뭐 7억 한 5천 정도. 그래서 물론 뭐 양도세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하더라도 일단 봐가지고 최소한도 7, 8천만 원 이상의 어떤 수익은 생겼다면 좀 이것도 또 나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현금이 있어야 돼. 그죠? 현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런 물건 보고 에이 그게 나와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억울하면 돈 버세요. 돈 버셔가지고 나도 이런 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 보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은 제가 또 항상 뭐 역경매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전저당권에서 하모시라는 분이 2억 4천만 원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딱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입찰 들어가서 지분을 낙찰 받는다 손치더라도, 제가 뭐 수없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손치더라도 내가 최소한 상대방한테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거. 그죠?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거.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등기부등본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 어디 갔느냐, 요거네요. 중앙지방법원 2016 타경에 14,430일 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에서 2분의 1씩 소유권 이전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이 2013년도 해가지고요, 강모 씨하고 이모 씨 해가지고 2분의 1씩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강모 씨 지분이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태모 씨하고 김모 씨가 이제 각각 2분의 1씩이죠. 그죠? 2분의 1에 4분, 이게 2분의 1의 반반.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하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낙찰 받아서 이게, 등기했다는 것이죠.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얼마에 팔았지?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태모 씨하고요, 이분들이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전부 다 같이 판 겁니다. 딱. 이분들한테, 김모 씨하고 최모 씨한테 2분의 1씩 이제 소유권을 넘겨버렸단 말이죠. 넘겼는데 보니까, 매매 목록에 보니까 2018-4196이죠. 4196인데, 밑에 매매 목록 번호 보니까 2018-4196이잖아요. 거래 가격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17억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요,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은 게 얼마냐니까, 7억 3,800, 약간 7억 한 4천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다는 겁니다. 7억 4천만 원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봐가지고 8억 5천만 원의 어떤, 그러면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약간 1억 1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되고, 여기서 중간에 뭐 또 이제, 지분 취득함에 따라서 취득록 세금 내는 거하고, 기타 부대 비용 이런 것도 이제 좀 감안을 하고, 또 이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믿지는 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2018년도 7월 27일 날 이분들이 팔았거든요. 2018년 7월 27일입니다. 그럼 이제 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은 2018년도 2월 달이잖아요. 보세요. 2018년도 2월 달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가지고 같은 해입니다. 2018년 7월 달에 보니까, 근데 이때 보니까 얼마, 어쨌든 뭐 7억 한 4천만 원, 7억 3,800이니까 한 7억 4천 정도 보고요.
했는데 2018년 7월달 보니까 얼마 8억 5천만 원에 자기 지분이 형성이 되었다면, 야, 이건 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그죠? 그래서 지분 경매라는 것이 이제 특히 일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일단 뭐 지방에 전답 이게 막 경매가 나오잖아요. 밭이 막 경매가 나온다. 그것도 지분이 경매가 나온다. 뭐 그것도 괜찮죠.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주면 뭐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아파트나 아니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보면은 지분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해결하는 방법하고, 지방에 보면 일반 전답이나 임야 이런 거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똑같다는 건 뭡니까? 내가 드리는 수고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수고는 똑같은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나중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인컴 수입은요, 그렇게 이게 뭐 수익이 많지는 않더라. 어떤 게,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뭐 전답.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돈 되는 쪽으로 우리가 촉을 건져 세워야 되는 것이지, 뭐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법무법인의 직원입니까? 뭐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소장 쓰고 말이지.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정의 쓰고 싶다 그러면요, 그런 것 이 법률 전문가들한테 일정 비용을 주고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아이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고.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같이 매각한 사례 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네, 요건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고, 이번에는 어떤 거냐니까 울산지방법원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13 타경입니다. 2013 타경에 145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요거는 7분의 3 지분이 경매가 남았어요. 요건 이제 7분의 3. 7분의 3 이거 보니까 아마 상속 부동산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안모시라는 분이 5,411만 1,000원에 낙찰받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에 전체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지?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1억 7천만 원 곱하기 자기 지분 7분의 3이잖아요. 요거 딱 계산하니까 얼마? 약 7,300 정도가 배분이 되더라고. 5,400만 원, 한 6천만 원 정도 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고 해가지고 7,300이다 그러면요, 이건 뭐 양도세 낼 필요도 없겠죠, 그죠? 한 돈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면은 이것도 난 나쁘지 않으리. 학원 가가지고 학원비 뭐 한 3,400만 원 들었는데 지분 하나 툭 건드려가지고 돈 1,000만 원 수익 올리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도 역시 제가 등기부등본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관련된 등기부등본이 요겁니다. 울산지법 사건이거든요. 네. 이미 경매라는 매각으로가 7분의 3 지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7분의 3 지분에 대해 가지고 안모희라는 분이 이미 경매라는 매각으로 낙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낙찰받았는데 이게 5,400만 원에 5,411만 1,000원에 5,400만 원 선에서 낙찰받았다 치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2014년 2월 18일 날 등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2014년도 7월 달 이게 2월 18일 3, 4, 5, 6, 7 5개월 이게 상당히 단타잖아요. 단타인데 해가지고 1억 7천만 원 그래야 된 거 아닙니까? 1억 7천만 원을 그래야 됐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7천만 원 곱하기 이번 지분이 7분의 3이니까 7분의 3 하게 되면요, 이번한테 약 7,300 정도가 배분이 된다니까요. 그럼 봐가지고 5,400 대비해서 7,300이라면 이게 단순한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900만 원 어떤 수익이나 수입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뭐 세금 등 비용을 감안해야겠지만, 근데 그것도 몇 개월 만에, 과적 한 뭐 5개월 만에 이 정도의 수익 올린다. 저는 또 이런 것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괜찮은데, 그런데 이 물건에 있어서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분 경매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항상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건 아니네. 엉뚱한 걸 올려버렸네요. 이겁니다. 역경매. 종조 또 들어맞는 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나 열심히 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큰 물건 봐서 입찰다가 낙찰 받았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픽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내가 그런 변수가 나왔을 적에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돈 까먹는 거지. 경매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요. 돈 까먹는 경우도 더 많아요. 봐가지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부 다른 영상물에서 보면 말이죠. 지분이 아니고 일반 경매 물건 건드렸다 하면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이죠. 그 사람들 강의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경매 건드리면 전부 다 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보면 전형적인 역경매 대상이거든요. 전형적인. 상속을 아까 7분의 3이니까 상속이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상속으로 소유권 넘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김모 씨 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죠? 김모 씨 요 사람만 가압류가 되고 또 김모 씨 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7분의 여기 7분의 3이니까 7분의 4 지분권자 아니십니까? 7분의 4 지분권자 이 사람들이 요 자기 지분 가지고 막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물론 이게 그래요.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해서 그런 거 따지지 마요. 그건 나중에 따지라고. 지금 내가 7분의 3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낙찰 받아가지고 상대방하고 협상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팔아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익이 발생되었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대방에서 막 꽈배기 비틀듯이 배배 사건을 꽈놔버리면 여러분들 어떡하시랍니까? 봐가지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봐가지고. 특히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제가 이런 비유로 해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 7분의 4 지분권자가 암정인에 상당히 친한 사람이야. 그럼 제가 당장 이 7분의 4 지분권자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낙찰받은 사람 말이야. 이 사람 완전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쌍코피 터지게 하고 피똥 싸게 만들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런 경우는 뭐다? 빼박입니다. 빼박. 빼다 박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그건 나중 일입니다. 나중. 지금 당장 우리가 지분을 낙찰받은 목적이 뭐냐 이거지.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어떤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봐가지고 타지분권자 한 양반이 돌아가셨네. 그 봐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매를 못 집어내니까 대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였네. 대의에 의한 상속 등기 하고 나서 또 보니까 저쪽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난 어떻게 목마른 자 우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해서 또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하였네.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하면 이게 다 끝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와 그럼 또 소송에 의해서 또 공유부동산 전부를 빡 경매를 집어넣네. 그럼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좀 넘게 해야 되죠. 등기. 다음에 또 뭡니까? 한 양반이 돌아가셨네. 타지분권자가. 그러면 타지분권자들이 상속 등기를 하면 괜찮은데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낙찰자에 내가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죠?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해놓고 나서 낙찰자는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와중에 상대방에서 혹시 부동산에 대해서 농간을 부를까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를 빡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등기도 빡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뭐 한다 하더라. 어이구 또 경매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손가락에 벌써 6건 됩니다. 6건. 내가 낙찰받은 금액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한마디로 재수 없으면요. 지분 낙찰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이 상당하다니까. 그런 걸 알면은 지분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확 질러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 중앙지방법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이죠. 112%인가 낙찰된 거 아니십니까? 그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쪽이고 아파트니까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훅 지르고 또 그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역경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부 방송에서는 말이죠. 제가 지분을 낙찰받아가 같이 매각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2부 방송에서는요,
그 지분을 낙찰받아가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전부를 경매 붙인 경우하고 타 지분을 또 경매 붙인 사례는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화면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